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간등이 호구 아도나 대표 김태종입니다. 자, 2021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운동상해 파트를 좀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운동상해 중에서도 무릎 문제만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건데요. 사실 이제 운동상해라는 기능의 과학은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했듯이 그냥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1.5배, 재생속도 1.5배로 해주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월상 연골의 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월상 연골이 뭔지를 우선 잠깐 알아볼까요? 자, 반월상 연골이란 아까 내가 적어놓은 건데 뭐 도가니를 말합니다. 이렇게 무릎 이 피머라는 대퇴골과 이 티비아라는 경골 사이에 있는 이렇게 연골이에요. 무릎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렇게 쓰는데 자, 적어 놓으세요. 흔히 말해서 안쪽이 더 손상 확률이 높다. 적고 그리고 2번은 안쪽이 더 크다. 바깥쪽보다. 그리고 손상 시 보통 혈액 공급이 어려워서 회복률이 낮다. 그리고 내측은 C 모양, 외측은 O자 모양을 지닌다. 이렇게 뭐 이렇게 C O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외측, 내측. 뭐 내 내측 내시 씨발. 좀 너무 죄송합니다. 내시 막 이렇게 저는 좀 삐뚤게 좀 외웠습니다. 저는 좀 삐뚤어져서 외웠는데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측인데 여기 C자가 들어가게끔 외측은 안 외워도 되잖아. 그럼 대충. 하여튼 뭐 이렇게 외웠고 자 우선은 여기 보면 이 바깥쪽 반월상관의 이 바깥쪽은 레드존 그리고 약간 중간은 레드와 화이트가 혼재되는 존 그냥 안쪽은 화이트존입니다. 이 연골에 그렇죠. 이 화이트존 이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면 보통 어떤 수술을 하냐면 뭐 절제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아주 조금 찢어졌으면 봉합을 해요. 근데도 이제 혈액이 안 도니까 잘 회복이 안 되게 주고 좀 오래 걸립니다. 반월사 연골의 이런 수술에서 회복률이 좀 낮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반월사 연골 검사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영상으로 좀 보고 가면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맥머레이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어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 디스트랙션 테스트, 그다음 뭐 더 셀리스 테스트.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할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조금 민감도와 특이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을게요. 어플레이 컴프레션은 짓눌리고 짓눌려서 그라인드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갈린다. 그라인드 한 상태에서 이 회전을 가한다. 어떤 상태에서 엎드린 사람한테, 엎드린 환자한테. 이게 이제 어플라이 컴프레션 테스트인데 여기서 양성은 아프거나 팝, 클릭 이런 사운드가 들렸다. 이제 소리가 들렸을 때 이제 양성이라고 하구나. 그다음 이제 또 양성 확인 검사가 있어요. 양성 확인 검사. 양성 확인 검사는 이렇게 보면 잠깐만 반대 옆에 있는 거는 뽑는 테스트거든요. 어플레이 요거 뽑는 테스트. 어플레이 무슨 테스트야? 뽑는다. 견인한다. 그래서 distraction. 이거는 만약에 눌렸을 때는 아픈데 뽑았을 때는 갑자기 통증이 경감이 돼요. 그럼 얘는 이 연골이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하는 이 확증 검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맥모레이 테스트. 맥모레이 테스트는 사실은 뭐 임상하고 책에 나온 내용이랑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어차피 시험 보는 사람이니까 맥모레이 테스트 하면 보통 내측 반월상 연골을 검사한다. 그러면 외반력,
그리고 경골의 외회전.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최대한 뭐 굽힌 상태에서 펴으로. 그리고 이제 외측 반월상 연골은 내반력. 그래서 경골의 내회전. 이 상태에서 똑같이 무릎은 굽힘에서 펴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검사입니다. 자, 우선은 뭐 검사를 잠깐 보고 가볼까요? 어디 갔냐? 선택의 기준은 딱 세 가지. 이 영상 좀 별로네요. 잠깐만. Test. The patient lies supine. The examiner grasps the knee joint line. With the knee fully flexed, the examiner passively externally rotates the tibia, introduces a valgus force, and extends the knee to test the medial meniscus. 얘는 지금 Test the 내측 lateral 반월상 연골을 meniscus. 검사하는 The 거고요. examiner passively internally rotates the tibia, introduces a varus force, and extends the knee. 내반력을 주고 A positive 내외전 test is 상태에서 indicated by pain, 얘는 popping 내측 up or clicking 외측 of 반월상 the 연골을 joint bone, and may 이렇게 represent a tear 검사하는 이 맥모레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어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 아주 뭐 간단하죠. 뭐 여기는 어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 얘네들 것도 볼게요. Involved knee. Examiner stands the subject's foot and heel. 이게 진 The 눌리고 examiner 체중을 medially and 실어서 진 laterally 누른 rotates 다음에 the tibia while applying 이렇게 an 회전을 axial load 하면서 through the tibia. 연골의 The 파열 same 소리나 medial and 통증을 lateral 봅니다. rotation should then be repeated with a distraction force. 그렇지. 그 다음 A 이제 positive 확진 test 검사 then 아까 for 어플레이 and or restriction 디스트랙션 and may 테스트. represent a tear of your 뽑는 거야. medial or 뽑아서 lateral meniscus. 그렇지. Depending 얘는 on the 이렇게 돼서 location, is indicated by an increase 얘는 반대로 and or 뽑는 change 테스트. in location of pain, 그렇지. and 뭐 is 이런 more 식으로 하는 indicative. 검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그림으로 봤더니 이해가죠? 근데 얘네보다 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좀 정확한 검사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더 셀리스 테스트. 갖고 있는 한국말에서 번역을 이게 하려고 하는 참 이 습관은 저는 좀 하나도 도움이 안 가장 돼요. 오히려 임상에서도 역효과가 제일 나요. 좀 이렇게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ial and the 맥모레이 테스트도 examine 좋지만 along is one is first one is the compression not meniscal 20 degrees. Make sure you hold 이렇게 the hands 이렇게 무릎을 of the 살짝 patient so the 굽혀놓고 patient doesn't fall. The patient twists with the knee in internal 이런 or 식으로 external 해보는 거예요. rotation about 3 times. 회전을 And 한번 a positive 해보는 test 고정축을 두고 when the patient experiences a click or a pop with pain in the knee. 뭐 이런 식으로 These 하는 tests are not 셀리스 specific 테스트. 이거 for 잘 meniscal 알아두세요. pathology, 이거 한 번도 안 and the 나왔던 MRI is the 테스트지만 procedure. 자 무슨 테스트? 반월상 연골 테스트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 또 그래서 다 원리는 이제 로테이션과 이 그라인딩 포스 인저리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 이 상의 이 메커니즘이니까 대부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무릎 굴곡하는 동안 우리 이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무릎이 굽혀질 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이걸 후각이라 그래요. 후각. 반월상 연골의 무슨 각? 후각. 적어 놓으세요. 모르면 여기를 후각. 그치? 그 다음 바로 앞에 연골의 앞쪽은 앞쪽 연골은 전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무릎을 굽힐 때 약간 뒤에 압력을 좀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펴기면서 앞으로 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그 속도 있죠, 속도. 이런 이 대퇴골이 이 연골로 이렇게 정체됐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정체됐다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여기가 더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크레이가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우리 반월성 연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손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답은 무릎의 편 굽힘 시 회전력이 동반돼 체중 부하가 발생돼서 손상을 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손상을 예측하기 위해 니어 검사를 한다. 우선 이거 놔두고 무릎이 무너지는 느낌을 호소하고 완전한 스쿼트 동작 시, 그러니까 무릎의 굽힘 동작 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냐면 손상이 된 상태를 의미하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높은 손상률을 보인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럼 니어 테스트가 뭘까요? 니어 테스트는 이렇게 된 게 니어 테스트예요. 이렇게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놓고 최대한 굴곡시켜놓은 거야. 이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충돌 증후군 테스트거든요. 이건 어깨 테스트지. 그러니까 무릎 테스트가 이미 아니니까 틀렸어. 충돌 증후군 테스트로 니어 테스트라 그래. 니어 테스트.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어떤 걸 이제 진짜로 보려고 그러냐면 이 어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무릎이지만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여기 캡슐라 리가먼트 중에 이게 뒤쪽 밑에 쪽에 있는 이 관절랑 인대들이 있어요. 이 뒤쪽 밑에 뒤쪽 관절랑 인대의 뻣뻣함을 보기 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뻣뻣하면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잘 안 올려지면서 여기에 충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니어 테스트는 아무튼 충돌 증후군 테스트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니어 테스트는 무릎 검사가 아니고 바른돌상 연골 검사가 아니고 후 후하 관절랑인대 검사들이다라는 거. 자, 우선 이제 그럼 퇴행성 관절염 보겠습니다. 2019년도 문제예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상 이 무릎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치? Normal joint space 정상 무릎의 공간. 근데 점점 단계가 지나갈수록 이게 내측, 이게 외측이거든요. 이렇게 닿고 있죠.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닿으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이제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반월상 연골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닿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막 뼈가 자란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주변 조직을 이렇게 찢게 되거나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다 퇴행성 무릎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한 수준이죠. 이럴 때는 이제 뭐 약간 뭐 인공관절을 여기다 박는다던가 뭐 그런다라는 거. 근데 이 퇴행성 무릎도 퇴행성 관절도 아까 제가 내측 그 반월사 연골 손상이 더 많고 더 빨리 닳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보행을 할 때 이 사실 이제 보행을 하거나 서 있을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간대요. 이런 이 지면 발력이 이쪽 방향을 향하다 보니까 이 힘이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된대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바루스 토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렵죠. 바루스 토크. 자, 바루스 토크는 4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4번. 그리고 발구스는 외반. 4반, 외반. 그래서 이렇게 이 무릎을 중앙으로 했을 때는 무릎을 중앙으로 이 발이 안쪽으로 간다. 이 경골이 안쪽으로 가는 이 힘을 내반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바깥쪽으로 간다. 무릎을 중앙으로 기준으로. 그럼 이걸 외반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오다리는 내반슬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무릎을 중앙에 그래서 내반슬. 그 X자 다리는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이 무릎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오다리 방향으로 힘을 한다. 그래서 바로스 이 회전 힘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행 시에 이런 힘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서 있을 때도 이런 힘들이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 경골이라는 놈이 이렇게 딱깍 맨날 이렇게 걸을 때마다 딱깍 이면 여기가 어때요? 가까워지죠? 딱깍 좀 이해가 안 가나? 잠깐만. 이게 경골이야. 얘가 이제 막 딱깍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깍 하면서 여기 이렇게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딱깍.
그죠? 딱각 다시 딱각 이런 짓거리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이 자주 단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뭐 내측 반월사 연골이 또 자주 손상이 일어나고 퇴행도 내측 반월사 연골의 손상에 따라서 혹은 퇴행성 관절염도 내측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퇴행성 관절염 하면 우선은 외측 구획보다 이 내측 구획이 더 높다. 근데 얘는 외측 구획이 높대. 우선 뭐 아무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이 대퇴사두근의 위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대퇴사두근의 위축, 퇴행성 관절염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건 네이처 논문인데요. 네이처 논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야 이게 쥐를 대상으로 십자인대를 일부러 자른 거야. 그래야지 얘한테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왔는데 그 이유를 이제 네이처 논문의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뭐 염증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뭔가 절제한 후에 무릎 골 관절염이 있는 애들은 염증이랑 근육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변화 그리고 뭐 대퇴사두근의 근신경 면접 리모델링은 근 위축을 촉진하더라. 그래서 뭐 이런 위축을 촉진하는 이유들을 제시해 놓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 거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뭐 참조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논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번역하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네이처 논문이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뭐 이게 뭐 네이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이런 논문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 대퇴사두근의 위축을 또 일으켜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고른 것. 아까 대퇴사두근의 근위축 일어나죠. 디귿. 우선 디귿은 맞아. 우선 디귿 없는 거 다 틀렸어.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기억. 무릎의 부상 경력은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 맞죠? 아까 뭐 십자인대 자른 쥐를 대상으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인대가 다쳤거나 뭐 그래서 인대가 다쳐서 오랫동안 뭐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나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 우선 기억 디귿인데 또 읽어보자고요. 아까는 내측이 더 많다 그랬지. 이거 그래서 틀린 거야. 퇴행성 연골의 손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별표를 쳐놔야 돼.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어? 잠깐만 뭐 없나? 아이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은 왜 중요하냐면 그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막 운동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지도자로서 완치가 된다고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연골 퇴행성으로 이제 연골이 없어진 상태를 어떻게 운동으로 완치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 이런 완치는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걸 보존적인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보존적인 방법. 좀 뭐라 그래? 오랫동안 그래도 좀 덜 아프게 오랫동안 수술 없이 덜 아프게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방법을 보존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체중 감량과 유산소가 있지. 근데 완치는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어렵지 않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자 이제 이번엔 요거. 이게 슬개대퇴 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릎 높다리 관절 통증 증후군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자 무릎 높다리 관절 통증 증후군은 기능의학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 적어놔야 돼. 저는 뭐 1번에 파텔라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파텔라 트래킹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슬개골 주행 뭐 이런 뜻이에요. 슬개골이 어디로 이제 움직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슬개골 주행이 잘 이상한 데로 되는 거야. 이상한 곳으로 간다. 가면 흔히 슬개대퇴 증후군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상한 곳으로 갈까 했더니 이게 이
그러니까 슬개골이 이동하는 경로인데 가만히 있어도 봐봐. 이 쿼드리셉스가 이쪽 방향으로 수축하고 이 파텔라 텐더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슬개골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점선만큼 이동을 해요. 바깥쪽으로. 여기가 바깥쪽, 여기 안쪽이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이런 바스티스 미디알리스 오빌리크 파이버, 그러니까 VMO라고 하는 내측 광근의 사선 섬유와 그리고 뭐 라테랄 파셋의 뭐 인터콘다일 그루브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메디알 파텔라 레티나큘럼이라고 해서 뭐 지지대 끈이라 그래요. 이런 놈들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자꾸 이제 더 이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이 외측 과에 이 슬개골의 안쪽이 이제 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기 위해서 막 여기를 강화시키라고 막 운동 처방에 나와요. 그래서 막 VMO 운동해라. VMO가 엄청 많이 나와요. VMO 내측 광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대특한 어떤 사선섬유 역시 대퇴사두근의 일부예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질 않으면 자꾸 이렇게 슬개골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슬개골의 안쪽 면이 긁히니까 이런 이렇게 슬개대퇴 증후군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대퇴사두근 약화 위험 요인으로 맞죠?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또 약한데 가뜩이나 이 장경인대라고 하는 외측에 있는 이 놈이, 장경인대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 장골에서 이 경골까지 붙은 이 약간 인대 같은 구조물 해가지고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더 강하게 당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때문에 또 슬개골의 이 주행 방향이 틀려진단 말이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비정상 활주, 이거 맞죠? 그리고 좁은 윤기사이부, 이거 뭐야? 여기 보면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슬개골이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야.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걸 과라 그래. 과. 여기 비골이 있으니까 이걸 외측 과. 여기는 내측 과라 그래요. 이때 과와 과의 사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과간이라 그래. 인터콘다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이 나치라고 하는 이렇게 막 파인대, 페임, 뭐 한글로 하면 페임. 뭐 아무튼 얘네들이 뭐 좁아져 있다 한다고 해서 뭐 얘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간이라는 표현, 이렇게 어디 있는 랜드마크인데 한번 그냥 보라고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키피디아 치면 이게 쫙 나와요. 슬개대퇴의 원인은 막 진짜 이 불균형된 근육에 있는 상태에서 신체 활동의 증가, 슬개골의 정렬 불량,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불균형, 그리고 레티나큘럼이에요. 이게 한글로 하면 레티나큘럼, 지지대근과 장경인대 같은 단단한 해박 구조.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PFPS에게 슬개대퇴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다라는 거. 장경인대 한번 보고 갈까요? 뭐지? 내가 뭐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that inspire, The iliotibial band is 자, 보면 일리아티비오 밴드가 when the functionally iliotibial band is repeatedly shifted. 잠깐. With iliotibial band syndrome, the 자, 보면은 이렇게 붙어서 어디에 붙어? 경골에 붙어요. 이 비골 쪽에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장경인대가 짧아지면 이 경골을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 있는 슬개골도 이쪽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iliotibial 구조물이. band and predisposing the affected 그래서 뭐 leg 일리오티비오 up 밴드 검사로는 뭐 AT 오버 band 테스트 prior 같은 게 to 있고, its insertion 노블 테스트처럼 into 여기 the 일리오티비오 Gerbius 밴드의 tubercle of 이 the 그냥 lateral 밑단부를 tibia, 잡고 extension of the 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지 보는 to where 검사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럴 때는 이 네빌 박사가 말하는 게 뭐라 그래? 레스트 아이스, 그다음 여기다가 뭐 피지컬 세라피, 물리치료 해라. 그다음에 뭐 슈웨어, 그러니까 신발 좋은 거 신어라,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좀 보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라는 거. 자, 이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자, 무릎의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이학적 검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있을까요? 무릎의 불안정성. 적어볼까요? 불안정성에 대한 걸 적어볼까요? 불안정성. 보통 불안정성은 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를 관절이라 그러고, 보통 여기를 잇는 구조물은 인대예요. 그래서 뭐 무릎 관절 불안정성 평가 하면은 당연히 인대 검사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아, 관절의 불안정성 검사는 인대 검사를 의미하구나. 그럼 인대가 아닌 그 검사를 다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는 뭐 이거 안테어러 드로테스트 앞쪽 당겨 인대 검사, 피부 시프트도 십자 인대 검사, 그리고 발굴 스트레스 검사도 이 내측 측부 인대 검사, 클락사인은 이 슬게데테 검사. 그래서 이건 다 인대지만 얘만 이 슬게데테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근데 한번 보고 갈게요.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자, 이렇게 해놓고 엉덩이로 여기를 딱 앉고 이렇게 당겨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경골이 앞으로 많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는 거예요. 많이 밀린다면 얘는 십자인대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테스트예요. 십자인대. 어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써 있죠. 1cm 이상이 밀린다 앞으로 얘가. 그러면 3도. 인대가 안 좋다. 개작살 났다. 0.5에서 1cm 밀린다. 그럼 2도. 그리고 0.5cm 미만으로 한다. 그럼 1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방 십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줘? 등급화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발구스 스트레스. 얘는 어떤 거야? 발구스는 바깥에서 안으로 주는 힘을 말해요. 발구스 스트레스. 오케이? 적어놔요. 그리고 바루스는 당연히 반대야. 안에서 바깥으로 주는 힘. 바루스. 그럼 바루스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루스는 안에서 바깥으로 쭉 밀죠. 이때 외측에 있는 측부인대를 찢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외측 측부인대. 그럼 얘는 밖에서 안으로 밀어 놓으니까 이 내측을 찢어 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검사. 이게 이제 발구스 테스트, 바루스 테스트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무릎을 펴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무릎을 굽히면 단독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부인대 단독 검사야. 근데 무릎을 펴고 검사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복합 검사야. 그래서 측부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를 같이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덜컥 움직여. 무릎을 펴서 하는데도. 내측도 끊어졌고 후방도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굽힌 거와 펴는 거의 이 차이점. 피부 시프트는 뭐 이렇게 ACL 인저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플러스 된 거야? 피부 시프트는 경골의 내외전, 그리고 이 그라인드, 찍어 누르는 힘, 또 외반력, 발구스 포스.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꼭 외워놔야 돼. 알겠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 외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락 사인.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밑으로 눌러놓고 자 무릎에 힘줘. 그래서 무릎 쫙 힘줬는데
슬개골이 위로 올라갈 거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프다고 사인을 보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검사는 파텔라 피모랄 페인 테스트다. 이게 뭐냐면 PFPS 슬개 대퇴 증후군 검사다. 이거를 또 이제 한글로 하면 한글 지겨워. 한글 넙다리 통증 증후군 검사 이렇게 되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게 클라크 사인이야.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인대 검사인데 얘만 이 무릎 관절의 연골, 이 슬개골 뒤쪽의 연골을 보는 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사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봤더니 논문을 찾아봤더니 설계대퇴 증후군 혹은 뭐 설계대퇴 증후군이 심해지면 연골 연화증으로 번지거든요. 그때 이 클라크 사인을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여 임상 기법으로는 진단적 가치가 낮다라고 이게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검사인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거 다시 이제 운동상의 문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시험 문제 예측을 하자면 잠깐만 아이고 반월상 연골 시험 예측 보통 이런 파열 유무 이거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기능해 보겠습니다. 메니스커스 티어 이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찍어지고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이거 있죠. 지금 버킷 핸들 이게 뭐야 버킷이 뭐냐면 양동이거든요. 양동이 손잡이처럼 찢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보통 뭐야 엄청나게 이런 애들을 보통 뭐를 하냐 봉합술을 해요. 잠깐만. 그래서 되게 좀 심각하게 찢어진 건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월상 이 버킷핸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절제술을 많이 하는 반면 영상 좀 보고 잠깐 갈게요. 이것만 하고 어차피 마칠 거니까.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This is prevent fracture shaver. A burr is then used to start removing bone. 이 관절경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Once the 들어가서 superior portion of the notch is 막 complete, 이렇게 the knee is 이렇게 flexed 90 지저분하게 된 degrees. 데를 막 이렇게 긁어냅니다. This will allow the burr to reach all the way to 이제 이걸 the 절제술이라고 해요. back 보통 wall and moving 그죠? a tissue 절제하는 protector 장면이 sleeve is 유튜브 placed 보면 in the 많이 portal. 나와 있습니다. Gentle tension is 여기는 used 이제 또 to 봉합하는 reduce the 장면. meniscus back to the capsule after the 어떤 bones 데는 have been 봉합하고 divided. 어떤 데는 절제를 Care 하느냐. must be taken not to 아까 pull too 말했듯이 hard. 어떤 이 찢어진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보통 봉합을 할 때도 있고 절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The suture 이런 is then cut. 찢어진 데가 되게 경미하거나 The meniscal 그러면 repair is complete. 보통은 이 봉합을 하더라. A 뭐 이런 probe 거 is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파열 뭐 형태 따른 뭐 물어봄 질문. 그래서 보면 근데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거. 뭐 버킷 핸들 티어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뭐 짧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또 몇 문제 남았어? 몇 문제 좀 남았죠? 근데 또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자,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운동상의 무릎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육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직도 돈 내고 인강견 호구 운동상의 무릎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무릎을 또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건강운동회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